남북 젊은이들과 다양한 남북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생각의 거리를 좁혀보는 시간이죠. 남녀 북남 시간. 오늘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허준 씨와 동국대 북한학과 송채린 씨 함께합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12월이 됐습니다. 요즘에는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은 밖에 나가기 너무 싫은 것 같아요.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쪽에 있으니까 더 추울 것 같은데 어때요? 아유, 지금 북한 난리 나죠. 지금 눈도 많이 내렸을 것 같고요. 네. 북한의 날씨 그 온도 차가 우리나라보다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엄청 추운 거죠. 체감 온도는 더 한 20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눈도 정말 많이 내립니다.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그 눈이 제 배꼽 위로 그 내렸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이 내리네요. 네. 그럼 한국은 지금이 딱 김장철인데 네. 북한에서는 김장도 좀 빨리 하겠어요. 북한은 이제 겨울이 10월 초부터 시작되니까 10월 중순부터 이제 바로 김장이 시작돼서 이제 11월 초에는 끝나거든요. 그리고 또 북한은 사실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김장도 정말 많이 합니다. 또 북한은 겨울에 음식이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김치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김장을 할 때 그 김장 독을 한 6독 정도는 채우는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한 사람 1일 1독, 한 사람이 한 독씩은 겨울에 있어야 사실 겨울을 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. 아이고 굉장히 많이 드시네요. 제가 TV를 보니까 그 북한 분들이 배추를 강가에서 이렇게 싣는 것 같더라고요. 정말요? 아, 이제 그거는 북한 상수도 시설이 안 좋으니까 그 아파트에는 왜냐면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배추를 손수레에다 이제 담아서 끌고 강에 가서 이제 김장 준비를 많이 하고요. 또 뭐 강이 없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펌프로 이제 그 물을 끌어올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한테 김장철만 되면 그 물을 길어다가 계속 드리고 이랬었거든요. 기계를 통해서 물을 끌어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? 이제 기계가 아니라 수동으로 이렇게 펌프로. 네. 그럼 한국에서는 그 김치 담그는 방법도 지역마다 좀 다르잖아요. 뭐 바닷가에서는 젓갈을 좀 더 많이 넣기도 하고 그래서 맛도 조금씩 다른데 네. 허준 씨는 북한 김치랑 한국 김치 둘 다 먹어봤으니까 어때요? 사실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그 북한 김치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좀 적게 넣고요. 그 한국 김치는 소금을 좀 많이 넣는 것 같아요. 이게 날씨 때문인 것 같은데 상하지 말라고 한국엔 좀 많이 넣는 것 같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우리나라 김치는 좀 젓갈 이런 것도 거의 물 붓듯이 아줌마들이 넣으시더라고요. 많이 넣죠, 네, 젓갈을. 많이 넣더라고요. 근데 맛있더라고. 북한은 굉장히 적게 넣습니다. 그거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북한 스타일이 원래 그렇거든요. 김치 만들 때. 그래서 좀 북한 김치는 담백하고 깔끔하다면 그 우리나라 김치는 좀 진하다고 할까요? 그래서 좀 그게 좀 뭐랄까요? 좀 한국에 왔을 때는 좀 매워서 사실 고춧가루도 많이 넣어서 좀 못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또 요즘에는 북한도 변해가지고 그 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 김치에다가 뭐 명란젓이라든가 뭐 명태 식혜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많이 넣어가지고 좀 김치를 한다고 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님 올 때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 이렇게 산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. 손님한테 내놓는 네, 거. 맞습니다. 아, 그럼 아까 허준 씨가 북한에서 김장도 엄청 많이 하고 몇 독씩 쌓아놓는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하잖아요. 네,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. 그럼 북한에서는 어떻게 네. 장독대를 뭐 땅 안에 묻는 건가요? 아니요. 그 북한에 그 땅에 묻게 되면 큰일 납니다. 왜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한 그 겨울에 되면 한 40도, 영하 40도 되는 거는 그 기본이거든요. 그래서 그 장독이 터져버려요. 기분. 네. 너무 추우니까. 네, 너무 추우니까. 그래서 그 움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움이 뭐냐면 지하 창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지하 창고에다가 이제 그 김장독을 모두 넣고요. 그리고 또 감자도 다 그쪽에 보관을 보통 많이 합니다. 근데 사실 그 도둑질을 좀 군인들이 내려와서 민가에 내려와서 도둑질을 많이 하니까 그 문을 막 철창으로 막아놓고 막 이런 집도 진짜 많아요. 근데 또 한국에서는 사실 김장하면 또 보쌈 먹는 날이잖아요. 아, 그렇죠. 삶은 고기를. 네, 그래서 삶은 고기에 뭐 배추 속이랑 이렇게 굴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그렇게 북한에서도 이렇게 김장날엔 꼭 이런 거 먹는다. 뭐가 있을까요? 사실 우리나라는 김장하면 보쌈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. 북한은 사실 그 김장하면 여기 딱 물음표가 달리는 것 같아요. 뭔가 연결되는 게 없어요. 왜냐하면 고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김장 만들 때는 그 배추 속을 좀 더 그 연한 배추 속을 뽑아서 그리고 저 양념도 좀 더 맛있게 만들어서 그렇게 먹는 정도인 것 같아요.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. 참 군침이 돌아요. 근데 자 이맘때 되면 이제 우리는 겨울 동안 이제 먹는 음식들이 좀 있잖아요. 근데 북한에도 그런 음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? 겨울 음식이라고 하면 농마국수가 먼저 딱 떠오르는
싶은데요. 네. 저희가 지난주에 대홍단 감자를 대홍단 감자, 네. 짧게 아주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대홍단 감자를 이제 말려서 가루를 내게 되면 녹막 가루, 그러니까 그 감자 전분 같은 게 나오거든요. 진짜 쫄깃쫄깃하겠네요. 그래서 엄청 하얗고, 그 네. 국수로 만들면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그 육수 이런 거를 또 사실 고기 이런 걸 참 많이 하시던데 북한은 고기가 또 없다 보니까 김치 이런 걸로 말아서 이렇게 좀 육수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. 근데 저희 할머니는 좀 특별한 레시피가 뭐냐면 그 개고기 라면이 이제 북한에는 중국에서 넘어온 개고기 라면이라고 있는데 네. 이 개고기 라면 그 수프를 라면을 끓이실 때 절반만 넣으시고 그 절반을 아꼈다가 그 녹말국수 이런 걸 할 때 넣으시더라고요. 아니 역시 라면 스프는 남북 가리지 않고 충분히 비법인가 봐요.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거는 그 찹쌀 순대도 참 북한에서는 네 엄청 맛있죠. 특히 너무 땡기는데 그 함경도 쪽에서 만든 찹쌀 순대는 진짜 꿀맛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있잖아요. 네, 저도 그래요? 한국에서 그 북한식 찹쌀 순대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되게 뭐라고 할까요? 일단 나올 때부터 색깔이 새까매서 좀 다르구나 싶었는데 뭐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당면을 많이 넣잖아요. 네. 근데 북한식 순대는 이렇게 밥알이 살아있다고 할까요? 약간 떡밥 같은 게 들어있어서 되게 막 두세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근데 약간 향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 입맛에는. 약간 북한 순대의 특징이 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면 피를 좀 많이 넣고 좀 아, 이래가지고 그래서 향도 좀 특이한 향이 나는 것 같고요. 사실 갑자기 또 생각난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마트만 가도 그 겨울에 가면 뭐 바나나도 있고 또 귤도 있고 정말 겨울엔 귤이죠. 과일이 수십 가지가 네. 있잖아요. 근데 북한은 또 과일이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거 없어요. 배밖에 아. 없습니다. 배가 네. 그래서 그 배를 근데 좀 우리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밖에다 한 2, 3일 정도 얼구거든요. 일부러. 그래서 일부러 얼군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녹이게 되면 배 그 껍질이 엄청 새까맣게 변합니다. 아. 그걸 밝아서 이렇게 먹게 되면 진짜 껍질을 꿀맛이- 벗겨서 진짜 맛있습니다. 샤베트처럼 먹는다는 네, 말씀이시죠? 네.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봤거든요. 근데 네. 그 우리나라 배로는 안 돼요. 아, 북한 배로만 되는 거군요. 네, 왜냐면 우리나라 배가 너무 커가지고요. 그렇구나. 저는 허준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녹마국수도 참 먹어보고 싶고 네. 그다음에 얼림배도 네. 꼭 먹어보고 진짜 싶은데 맛있습니다.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네. 겨울철에 이제 길거리 음식들이 꽤 많잖아요.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겨울 음식들을 주로 먹고 하나요? 저도 이렇게 겨울철만 되면은 꼭 어디 외출할 때 꼭 현금을 챙겨가요. 언제 붕어빵 아저씨를 만날지 모르기 그러니까. 때문에. 그래서 뭐 사실 그 길거리 음식은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. 뭐 어묵, 뭐 아니면 붕어빵, 호빵, 호떡, 그리고 네. 문어빵 이런 거는 변하지가 않는데 사실 재료나 모양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. 뭐 붕어빵도 맞아요. 미니 붕어빵부터 대왕 붕어빵까지 크기도 되게 다양하고 속에 들어가는 것도 다른 것 같은데. 네, 그리고 호떡도 뭐 와플처럼 요즘은 어. 아이스크림을 위에 올려주기도 하고요. 또 호떡에 꿀만 넣는 게 아니라 뭐 잡채나 피자 이런 다양한 호떡도 많고요. 진짜 맛있겠네요. 네, 근데 너무 맛있는데 길거리에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점점 맞아요. 요즘에 많이 점점 안 사라졌어요.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SNS에 대동 붕어빵 지도, 대동 호떡 지도 이런 게 인기였어요. 그게 약간 대동여지도 따라한 건가요? 네, 그래서 막 사람들이 SNS에 올려서 막 공유를 하는 거예요. 어디에 붕어빵 가게가 있는지, 그리고 또 특별한 붕어빵 뭐가 있고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대동 붕어빵 지도가 요즘 찾기가 인기였어요. 어려우니까. 네.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가장 신기했던 게 길거리 음식이 그냥 걸어다니다 돈 현금만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.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. 음식 종류도 너무나 좀 하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엔 또 카드로도 계산되는 집도 참 많아가지고 그것도 참 너무 좋았었고 근데 좀 신기했었던 거는 그 우리나라는 막 그 길거리 음식을 줄 서서 다들 이렇게 드시더라고요. 서서 그렇죠. 먹죠. 네. 북한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사실 서서 잘 안 먹어요. 아. 그 서서 먹으면 약간 복이 나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다들 요만한 의자에 앉아서 먹거든요. 또 사실 아까 호빵도 좀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 좀 오래 살고 있지만 호빵을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봐가지고 호빵을 아직 못 정말요? 먹어봤단 말이에요. 한번 꼭 먹어보시네요. 자,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제 북한에도 길거리 음식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.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뭐가 있어요? 길거리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첫 번째는 그 인조고기 밥이라고 해서요. 북한 그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. 이게 그 콩 기름을 짜게 되면 그 찌꺼기로 만든 거예요.
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사료로 이렇게 다 동물 사료로 주지만 네. 북한 그걸 음식으로 만들고요. 또 두부밥이라고 해서요. 그 두부밥이 두부를 튀겨가지고 만든 거 있고 또 저기 아무래도 이제 찹쌀 순대도 사실 빠질 수는 없죠.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허준 씨는 고향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 그쵸.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음식 있어요? 지금 사실 당장 먹고 싶은 거는 저희 할머니가 항상 그 라면 개고기 라면 스프 넣어서 그 해주셨던 녹마국수 그것도 정말 먹고 싶고요. 그리고 또 속도전떡이라고 있거든요. 속도전떡. 그 처음 들어보셨을 네. 거예요. 근데 그 속도전떡도 정말 그 옥수수를 가루 내서 이제 만든 건데 그게 이제 가루가 익혀서 나오다 보니까 물만 부으면 바로 떡이 되는 그런 신기하네요. 음식이거든요. 그게 북한에서 하도 그 어려울 때 미공급 시대 그 고난의 행군 시대 때 이제 개발된 그런 음식인데 전 정말 너무 그것도 그립습니다. 지금 먹으면 사실 맛은 없겠죠. 아니, 우리 허준 씨가 빨리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어서 그런 음식들을 빨리 맛봤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